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새로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글로벌 코리안에서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을 이끌게 된 김경협 청장 모시고 새해 재외동포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에 재외동포청 업무 보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새해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을 하셨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선 첫 번째 동포 정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포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초 DB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재외국민 등록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 중인데 아주 등록률이 좀 낮습니다. 동포들이 국내 출입하거나 국내 온라인 활동 같은 국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등록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외동포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이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20만 명이 넘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게 전체 동포 인원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라면서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재외국민 투표권자를 약 한 200만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투표를 하려면은 어떤 분들은 수천 킬로를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해서 때로는 2박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투표를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선 좀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표소도 확대해야 되고 순회 투표 제도 같은 것도 좀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자투표나 우편 투표 방식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앙선관위나 국회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가장 기본권인 참정권을 좀 제대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재외 국민들한테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찌됐든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 이상인데 그걸 좀 이제 낮추는 문제 이것도 시급해 보이는데 이게 일단 반대 여론이 많고요. 또 다른 부처하고 이제 조율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방침인가요? 과거에는 동포를 규제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 봤다면은 이제는 그 시각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함께 가야 할 우리의 동반자로 보고 이제 동포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전환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가 이제 뭐냐면은 가령 병무청 같은 경우는 혹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단계적으로 50세까지 낮추고 이후에 한 40세 정도까지는 낮춰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이제 보험료를 걱정을 하는 또 보건복지부의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동포들이 거주 국가의 재산이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 서류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제출을 못할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를 부과시키면은 적어도 기금 손실을 예방하면서 원활하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동포청 예산이 1,000억 원이 조금 넘는다면서요. 전체 이제 동포가 이제 700만 명 요렇게 이제 추산을 한다면 비교 대상이 이제 울릉군인데 울릉군이 전체 인구가 9천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 2,500억 원. 여기 이제 절반도 못 미치는 예산이라 이 예산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앞으로 꾸려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말씀하신 그 5대 중점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행하는데도 현재 예산으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인구당 정책 행정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거의 내국인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지난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우리 동포청 사업들의 중요성과 그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정말 이렇게 대폭 증액하는 의견들을 제시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해서 우뚝 섰는데 이 국격에 맞게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예산들은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해서 우선 배치하고 기획 단계부터 내년에는 정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국내로 이제 귀환하는 동포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국내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신가요? 작년 통계로는 지금 현재 8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을 향해 그러니까 가고 있군요.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는 지금 추세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국내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언어 문제에서부터 취업 문제, 뭐 주거 문제, 체류 자격 문제 이런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지원이 실제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괄 조정 부분을 동포청이 담당을 하고 예, 취업이나 직업훈련 분야는 노동부가 맡고 그다음에 언어 교육이나 교육부가 네. 역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류 자격 문제 뭐 국적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은 법무부가 담당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각 부처에서 제대로 담당을 하는 분담 체계가 딱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좀 신속히 해소돼서 네. 국내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 국내 정착 지원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갖 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그 민주국가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문화 강국으로 이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K-팝, K-푸드, K-콘텐츠 정말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힘이지만은 또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확산시키고 전파해온 또 큰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 얼굴이자 곧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속 이 차세대를 활동가 이어갈 이어져야겠죠. 예. 우리 청년 동포들에 대한 동포들 지원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700만 동포들이 하나의 수출 시장의 개척자이자 우리 국제 협력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동포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동포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엽 재외동포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 고추장과 된장 등 우리 전통장을 주제로 한 한식 경연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브라질 식재료에 한국의 깊은 장맛을 입혀 이 색다른 요리들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한식을 향한 열정이 돋보였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마치 수채화 작품을 그리듯 라이스 페이퍼 위로 붉은색 양념을 덧바릅니다. 어느새 새빨간 꽃 모양으로 먹음직스럽게 피어나는 요리. 한국의 고추장을 활용해 만든 브라질 퓨전 요리입니다.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과 현지 주요 대학이 공동으로 한국의 장류를 활용한 요리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Uma fusão de Minas com a Coreia. Eu quis trazer pouco da minha história, porque a família do meu pai é de Minas e eu juntei pouco com a tradição coreana, com as jangues. 브라질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 요리 전공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무려 5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참가자 8명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일단 이번 대회는 이제 어떻게 장을 잘 쓰나 아니면 어떻게 장을 이해해서 그 장을 이제 레시피에 어떻게 집어넣나 그 두 가지 잘 보고. 브라질에서는 최근 한식 소비가 늘면서 한국의 전통 양념인 장류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장류와 한국산 양념을 찾는 현지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지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고추장이나 춘장 같은 걸 많이 찾고 있어요. 그냥 아마도 내년쯤에는 30-40% 정도는 더 많이 수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장이 현지 요리 문화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브라질의 국민 음식인 검은 콩 스튜, 페이조아다에 한국 전통의 장맛을 더해 재해석한 요리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O meu prato ele foi uma feijoada tradicional, mas usando os temperos coreanos, no caso a pasta de soja e o molho de soja fermentado. Então essas duas pastas combinam bem para poder substituir isso. 한식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양념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브라질.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브라질에서 K푸드는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현대미술 60년을 아우르는 특별전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까지 현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전시 현장 함께 보시죠. 붉은색, 녹색, 노란색 등 다채로운 색감으로 어우러진 작품들.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작품에는 모두 한국의 전통 색채인 우방색이 담겨 있습니다. Au niveau de la nourriture, par exemple, où il y a toujours les 5 couleurs, enfin le blanc, le rouge, le vert et le jaune, c'est esthétiquement très plaisant, je pense.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 한국의 색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전통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부터 사진, 설치, 조각, 디지털 아트까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회화에 프랑스 작가 마네의 회화를 접목한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미적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Elle est intéressante et que l'explication qui allait avec était intéressante, de faire ressortir la féminité de l'œuvre et de la femme avec une sirène, avec une chamane aussi, je crois. En fait, il y a plein de superpositions, mais c'est ça qui la rend esthétiquement intéressante aussi. 역사적인 이미지를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대화의 중심점을 바꾸는, 구축점을 이렇게 바꾸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마네의 작품은 그런 아이코닉한 작품을 써서 그런 대화를 풀어나가는 그런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부터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신진 작가들까지 34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60년에 걸친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조명해 한국 미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수교 140주년의 의미를 기려서 한국의 그 현대미술 거장들부터 젊은 아티스트들까지 한데 모여서 현대미술을 총체적으로 프랑스에서 이례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색을 통해 한국 미술의 정체성과 새로운 감각을 선보인 이번 특별전은 한국과 프랑스가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와이너리를 무대로 한 이색적인 현대미술 전시가 열렸습니다. 오랜 시간 예술가들을 후원해온 한 와이너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동양 작가를 초대해 전시를 선보였는데요. 한국의 박선민 작가가 참여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광활한 포도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 토스카나주 몬탈치노에서 현대미술 전시가 열렸습니다. 푸른 잔디밭에 자리한 설치미술부터 숙성 오크통 사이를 지나 마주하는 조형물까지 와이너리 곳곳을 무대로 펼쳐진 이번 전시는 와인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색다른 시도를 담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를 후원하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지난 2012년부터
예술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카스텔 조콘도 와이너리입니다. 이번 전시에선 처음으로 토리노 동양미술관과 협업해 아시아 예술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청된 예술가는 이탈리아 줄리아 첸치 작가와 한국 서울 출신의 박선민 작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작가는 포도밭과 와인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을 예술로 풀어냈습니다. 좀 재미있었던 것은 어쨌든 한 잔의 와인이 만들어지기까지 그것의 시작이 어디일까라고 한번 역추적해가는 그 생각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작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 quindi anche riconoscere nella sua visione un'attenzione orientale molto delicata, molto macroscopica rispetto al soggetto dell'opera, che ovviamente non potrebbe essere uguale nei miei occhi. 길게 뻗은 포도나무 가지를 활용해 감각적인 해석을 보여준 줄리아 첸치의 작품부터 씨앗에서 시작해 와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시적으로 풀어낸 박선민의 작품까지 자연이라는 공통의 주제 안에서 드러난 서로 다른 시선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Per quanto riguarda Sanmin, il rapporto è un rapporto interno, interiore, un viaggio all'interno della natura per andare a scoprire i tesori che la natura ci riserva. Un viaggio, diciamo, che ha a che fare con il presente e il futuro, quindi l'ibridazione, il mondo artificiale e il mondo naturale, un'idea di futuro un po' inquietante. Noi abbiamo scelto di sostenere due artiste, una artista italiana e un'artista coreana. E l'idea è di ogni anno in un paese che ci interessa molto, perché è un paese dove c'è molta energia, molti artisti interessanti, e quindi per noi è stato un affacciarsi a una scena artistica per noi non così conosciuta. 박선민 작가의 작품들은 상설 전시로 전환돼 앞으로 와이너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